자, 이 와중에 일본에 죄송하다 이런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옥순 씨라는 엄마부대 대표가 있습니다. 엄마부대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소녀상 앞에서 아베 총리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명한 목사지요. 전광훈 목사. 한일 갈등을 아베가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운다면서 우리 정부 비판하면서 일본하고 한국 싸움 잽이나 되냐? 한국이 2시간 안에 박살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장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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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일본에게 사죄하고 한일 동맹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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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정부에게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자,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베 수상님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을 철저하게 언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폭망하고 매와 같이 서로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런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대가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도 일본을 자꾸 뒤에서 꼬드락질 해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국교 단절까지 가려고 하는데 곧다이로 수장을 피우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베가 만들었다고 자꾸 뒤집어 씌우는데, 야, 이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맞짱 뜨려고 왜 하느냐?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한번 시켜봤어요. 시뮬레이션으로 했더니 일본과 한국은 육지는 붙어있지 않고 바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함대 전쟁을 하더라고요. 함대 전쟁을 딱 시켰더니 한국이 미안하지만 2시간 안에 박살난 거예요. 한국이 2시간 안에. 일본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도 흐르고 있을 거예요. 요새는 속전속결입니다. 그대로 번역돼서 전문 그 집단들이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서 저기 단체들이 있어서 있죠. 한국에서 그렇게 일본에 유익한 일본을 도와주는 지원 사격을 하는 듯한 주옥순 씨 같은 그 단체나 발언이 있으면 즉각 일본어로 번역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띄웁니다. 마치 한국의 주류 언론 여론인 양. 네, 그렇죠. 그것이. 아마 대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우익 단체들은. 예,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서정욱 변호사한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엄마 부대가 어떤 단체예요? 엄마 부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있었죠. 예, 결국은 이제 이거 좀 보수 성향의. 태극기 세력하고 같습니까? 그렇죠. 아, 그 중에 일부라 봅니다. 그 태극기 세력 가운데 엄마 부대라는 게 있습니까? 예, 주옥순. 예. 이분이 옛날에는 자유한국당이 그 당직도 맡았고요. 아. 이분이 이게 주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요. 네. 아까 그 내용 들어보셨죠? 이야기하는 예.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판넬에 적은 것처럼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 봐요. 예, 일본에서도 이게 그 화이트리스트 제에 대해서 일본 여론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만 또 이게 일부 일본에서도 이게 그 반대하는 층도 있잖아요. 모든 이게 나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따라서 저는 이제 저 엄마 부대든 정광훈 목사든 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고, 뭐 제가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일부 약간 이게 과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그렇게 전체적인 취지, 전체적인 체제는 이게 그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이 점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떤 부분이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어떤 취지가 옳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베한테 사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입니까? 옳은 취지입니까? 그거는 이게 지나친 표현을 봐요. 한마디로 이게 우리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가 있거든.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일본이
식민 지배가 이게 불법 맞잖아요. 법 해석을 떠나서. 그런데 우리가 사죄를 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아베한테 사죄해야 된다. 이건 이게 지나친 표현이에요. 어떤 취지는 옳은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이게 제가 말한 것처럼 65년의 청구권 협정에 어기고 한 건 이게 그 우리 입장이 우리가 그런 먼저 이게 취지에서 엄마 부대가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보기 그런 하여튼간에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정부가 잘못이다는 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엄마 부대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취지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참 동의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번 지금 확인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실 수도 있구나. 차전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을 오늘 또 다시 또 공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좀 안타깝네요. 사실 이 주옥순 씨인가요? 이분 제가 오늘 그 기사 보면서 떠올렸던 사람이 배정자라는 사람입니다. 배정자가 누구냐?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최고의 친일파라면 이한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마 여성으로는 아마 배정자일 거예요. 1800년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885년쯤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원래는 이 광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 어쨌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가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상당히 일본어를 능통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한 말에 한국으로 다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고종에게 상당히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통역을 하죠. 일본어 통역을 하면서 일종의 일본 첩자 노릇을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의 영도, 전령도에 유배도 당했고요. 그러는데 1905년 을사 늑약 이후에 이제 풀리고 난 뒤에 이 배정자가 누구의 채측근이 되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채측근이 됩니다. 일설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이라는 말도 있고 첩이란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난 뒤에는 노골적인 이 친일의 행각을 더 노골화합니다. 노골화해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막판에는 이 당시 70대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남양군도까지 군위안부 여성들을 모집해 가서 이렇게 친일 활동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반민특위에서 구속이 되죠. 그러나 제대로 처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분이 그 정도까지 친일이라고 제가 단정 짓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사안 때마다 이런 배정자 같은 류의 이러한 그런 친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국민의 정서와 이 민족의 정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예외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지 이것이 큰 전체의 흐름은 아니다. 예. 저는 제2의 배정자 정도 정도로만 떠오른다. 떠오른다 예.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바로 옆에 앉으신 장성철 소장은 서정욱 변호사 발언에 조금 공감합니까? 조금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친일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두 분들의 발언을 보고 친일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고요. 정말 극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일탈행위라고 표현하기까지는 너무 그것도 좀 낮은 수준인 것 같고요. 정말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예. 김용주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말 그대로 보수단체 엄마부대 봉사단 단장이고 뉴라이트 연합 또 공교육 살리기 보는데요. 저 사람이 본인 스스로 어떻게 국민이란 말을 씁니까? 한국 신민이지. 아베 수상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서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일본 수상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본의 수상님, 우리나라 대통령 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더군다나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뉴라이터. 사실은 지금 저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보수 정치인 아닙니까?
다음 총선 때 비례대표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 사람의 한 보수의 어떤 그게 봉사단이든 뭐하든 맥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나라의 극우 종교인, 극우 말하자면 시민단체, 뉴라이트의 근원적 뿌리가 뭡니까? 친일파에서 나왔다는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시 거기서 말하자면 뭐 정말 헌법의 주요 정신으로 하는 일본의 어떤 19년 3.1운동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단순한 역사학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바로 주옥순이라는 사람 말 속에서 이미 아직도 팽배해 있는 식민지가 나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침탈 당했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정신 자체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밀실공포증을 가진다. 일본이 없고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예. 정태근 의원. 저는 저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떠나야 될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김정은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또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질서,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가장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위안부 소개해서 돈 받아먹고 징용필요자 거래해서 돈 받아먹고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주옥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정말 여기서 다룰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매국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우리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면서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도록 만들든지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든지 저는 그게 헌법적 정신에 부합한다고 봐요. 예, 5번 말씀드렸는데 양문석 이사장은 아예 얘기도 하기 싫습니까? 이야기 시키면 하죠. 아니, 그것도 사실 큰 울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으면 제가 패널이라면 얘기 안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큰 울림이 있기 위해서 이야기 안 할게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요. 그리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자, 정말 심한 말을 들었더니 기분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응 가운데 몇 가지는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듣고 패널들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게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요구를 전달해 온 바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전달돼 온 바는 없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이며 또한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또 정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뭐 동경도 그렇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렇죠. 야구를 비롯해서 또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히 봐서 해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올림픽과는 무관하게 예. 우선은 방사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도쿄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출전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자칫 스포츠인들의 꿈을 짓밟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성급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서 출전 기회를 박탈당해야 했던 선수들의 눈물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는 정치 논리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일본 여행 가지 말자라고 하는 자발적인 운동은 별개고 지금 이제 아예 여행 금지 또 여행 제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당의 경제침략 대책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정태근 의원. 참 민주당에서 목소리 높여서 대응책을 찾으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신뢰감이 가죠. 저렇게 황당한 얘기들을 하면 일본 정부는 오히려 더 얼마나 황당하게 보겠어요. 예를 들면 어제 한 얘기 중에 보면 도쿄의 방사능 키가 안전기준치의 4배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도쿄의 몇 개 공원 내에 있는 땅 속의 방사능을 어떤 블로거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15군데 중에서 그중에 기준치를 넘은 게 2배 이상 넘은 게 한 4곳이 있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방사선 이 기준치를 보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제가 특정구를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길까봐 특정구의 아스팔트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나왔잖아요. 예.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은 1m 높이에 있는 공기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도쿄도의 방사능 수치하고 서울의 방사능 수치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낮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방사능 기준치를 뭘로 판단하는지를 보지도 않고 앉아서 아니 만약에 일본의 지금 방사능 기준치가 4배가 넘었으면 일본 사람들 다 죽어야죠. 진작부터라도 일본에 여행 가지 말라고 그랬어야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저런 황당무계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동경올림픽이라는 것도 만약에 저분도 얘기하시고 뭐 김민석 위원장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저렇게 경제라는 것을 이 외교 문제에 연결시켜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국민이 정말 공분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무슨 LA 올림픽 때 공산권에서 안 가고 모스크바 올림픽 때 미국을 중심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랑 강경화 장관이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도쿄회담 부창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정상이라고 바라보겠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의 본인 스스로는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겠으면 가만히 계시라 이거예요. 죽창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기술무관학교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울동목이 어딘지 서희가 얘기했던 거란과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거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진짜 고민하고 일본이 정말 아파할 수 있는 대목이 뭔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면 대한민국 집권당이 저렇다고 그러면 일본이 뭐라고 보겠어요. 오늘 좌중을 숙연하게 하는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이 너무 많으면 진실과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사실과 진실의 관계에서 사실은 하나하나 뭔가를 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핑계 삼아서 뭔가 얘기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가 하는 말 속에서 똑같은 것을 느낍니다. 가령 도쿄올림픽 우리가 필요하다면 불참해야지요라고 나는 나경원 대표가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도쿄올림픽 불참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일한 대우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일 지금 뭡니까? 이제 도쿄를 올림픽이 하니까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의 위기 속에서 선수 개인의 이야기, 그때는 왜 한일 협정 때는 왜 선수 한 개인의 이야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도쿄 올림픽 때는 그렇게 선수를 고려합니까?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추수주의로 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일본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한방향 정렬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속세 소정에 상속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인세를 말씀하시는 법인세 소송도 상속세 소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니. 그런데 다릅니다. 아니 같은 내용이에요. 그저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확인하신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소송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동소송 대리를 했다고 얘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네, 공동소송 대리는 그러니까 했습니다만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그 소송에 위정을 하고 허위 서류를 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이 얘기에 답변을 해달라는데 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미담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갖다다 보세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사태질 하지 말고 정론관에서 얘기했어요. 글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시라고. 아니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글쎄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정론관 가서 하시라니까.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국민들이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 대통령께 묻잖아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대통령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자신이 있으시면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자, 차정 교수,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뒷부분에 노영민 실장이 정론관 가서 얘기해라. 자신 있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보장이 되니까 면책특권 없는 데서 얘기하라. 그 말은 이해를 하겠고 앞부분에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부분 뭐 친일 소송 뭐 위증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부산의 시립인 중에 김지태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재산을 상속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족들이 상속과 뭐 그런 관련된 상속 소송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 허위 서류를 통해서 승소를 했다는 것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데 지금 그 노영민 실장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부분들에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 수임을 한 건 아는데 당시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가 아니고 다른 아마 그 법률적인 부분에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좀 그렇게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시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고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그 소속의 변호사가 한 분이 오늘 국회 운영위에 나왔던 인사수석하는 지금 인사수석 맡고 있는 이름이 뭐죠? 인사수석 갑자기 김혜숙. 김혜숙 변호사한테 오늘 또 곽상도 의원이 또 질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김혜숙 수석이 오늘 국회 답변에서는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각상도 의원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허위 서류를 갖고 소송을 승소를 했다? 이것은 뭐 공소시효 차원을 벗어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이 증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영민 실장은 그렇게 허위 주장을 할 거면 면책특권 보장이 안 되는 데서 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오늘 각상도 의원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론관에서 벌써 이야기 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본인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 주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지금 일본과의 그 경제 보복 과정에서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왜 이 이야기를 이제 와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저희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무슨 노림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각상도 의원이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곽상도 의원의 지적은 정당한 게 그 의혹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지태 이분이 이제 그 동양척식에 근무하다가 2만 평의 땅을 일본 땅에 받아서 일제히 10대 재벌이었어요. 근데 이 유족들이 재판을 2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상속세 117억 원을 돌려달라. 그 다음에 3년 뒤에 법인세 50몇 억을 돌려달라. 이 재판 2개를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 이게 문 대통령이 공동으로 수임했다. 근데 그 문제는 유족들이 그 재판하는 과정에 서류를 위조하고 그 다음에 위정을 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 그러면 이게 변호사도 그 유족들의 소송 사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걸 이게 질문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게 노영민 실장은 성실하게 국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없었다. 몰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정론관에 가서 이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뭐 이게 의혹 제기해라. 그럼 이게 법을 한 명예훼손 따져보자. 이런 식의 적반하장으로 공격하는 게 관계 청와대 참모의 태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탁 잘라서 그 부분만 보면 그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도 일정하게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왜 이때 저 내용이 튀어나올까? 이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때 저 부분이 튀어나올까? 그리고 이미 저 논의가 우리가 처음 듣는 논의도 아니고 지난 대선 과정, 2분의 대선 과정에서 다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각상도 의원이 저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가 상당히 보기 안 좋다. 제가 우리 양문석 박사 말씀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한다면 앞서 뭐 동양척식회 사이에 근무를 해서 2만 평의 땅을 받은 친일파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지태 씨의 친일 행정 논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또 한편의 우리가 그 잊혀진 대목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안 하신 대목이 뭐냐면 김지태 씨가 해방 이후에 부산에서 나름대로 부일장학회 같은 걸 통해서 호학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지원도 하고 그리고 언론 사업도 아주 활발하게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착근을 하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런데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했던 피해자의 한 명이라는 부분은 지금 보수정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수장학회의 그 핵심이 부산일보, 경향신문, MBC인데 그 당시에 그 부산일보를 운영을 했던 양반이 김지태 씨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김지태 씨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내용이었고요. 정수장학회 문제를 통해서 MBC나 경향신문이나 부산일보의 주인 찾기 문제에 대한 논쟁이 2000년 이후에 상당히 격렬했었을 때 김지태 씨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전언을 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과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이 김지태 씨 유가족들하고 함께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앞쪽에 알았든지 몰랐든지 친일인지 아닌지의 논쟁은 이 대통령 선거 들어가고 나서 드러난 사건의 내용이었다라는 부분을 또 정돈 좀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하고 차재현 교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의혹을 제기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당연히 국회 운영위가 열렸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만날 수가 없는데 와가지고 증언을 해요. 당연히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지. 그것이 왜 이 상황에서 제기할 수 없다. 왜 그것이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부분이 되게 유감이에요. 답을할게요. 이 내용이 새삼스러운 내용이거나 처음 폭로하거나 처음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고 아니죠. 12년 그다음에 지난 그 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계속 그 집중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지금 제가 나 차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일 관계가 아주 격렬한 이 상황에서 친일파를 도운 노무현, 친일파를 도운 문재인이라는 이미지나 프레임을 짜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새롭고 또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고 보강된 정보가 나왔으면 저 문제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지금 다뤄봐야 될 이슈가 있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이렇게 하면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죠.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 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속아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온 대안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입니다. 신쇄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부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평화 경제가 달성이 돼서 꼭 그 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가 급락했고요. 환율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한 거죠. 대통령의 말씀은 되게 무겁게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게 단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구나. 중장기적인 대책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봐요. 정말 저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평화, 경제, 학파 이런 것도 좀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겨서 꼭 노벨상, 새로운 경제학파를 만드셔서 노벨상을 받길 정말 바랍니다. 비꼬는 거 아니죠? 네, 그건 꼭 바람입니다. 바람. 예. 비꼬는 거죠. 조롱하는 비꼬는 거죠. 건가요? 예. 그리고 제가 조롱하셨네요. 반박하거나 옹호하는 차원은 아니고 증시 하락의 원인을 딱 그거 하나로만 볼 수는 없죠. 없죠. 당연하죠. 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조작국으로 지정한 부분도 지정했고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 사실은 이제 우리 환율도 그렇지만 니케이 지수도 등달아서 0.5% 떨어졌습니다. 같이 한일 관계가 연동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일본이 도전을 했고 그게 응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위기 의식도 있죠. 그러나 저는 평화 경제라고 하는 것을 남북한 경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나경원 대표와 같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요. 큰 틀에서 일본에서 구입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왜 한미일로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식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무서워서도 안 되고 이념도 달라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만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에서 없는 것은 러시아에서 얻고 중국에서 얻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남북한 경제 교류를 통해서 일본을 극복한다. 이것은 매우 작은 이야기고 비합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큰 틀의 패러다임으로서 본다라면 미국과 함께 사실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 동북아의 질서를 나도 내 나름대로 길을 가겠다. 예.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그 총체적 난국에 빠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저런 장기적인 희망을 얘기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그리고 고통을 그래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이냐라는 것이 이제 장동철 예, 소장의 예. 문제제기였고요. 내용으로 봐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기술력을 따라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 통일 이후에 사실은 독일처럼 20년 동안 휴유증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면에 있어서도 별로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아이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